2000년대에 들어서서 또 청소년들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이 음식을 많이 드신 어른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을 많이 섭취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론병은 이 병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크론병이라고 했는데요. 크론병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것은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80년대만 해도 너무나 희귀 질환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치료 보조도 해주고 흔하지 않은 병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이유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력이 올라가서 생겼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면역력이 높아서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가면역은 내 몸의 일부를 내 몸의 항체가 바로 공격하는 겁니다.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군을 공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은 군사력이 우세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겨난 이상현상이기 때문에 면역의 질서가 깨졌다, 면역의 균형이 깨졌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너무 올라가면 자가면역이 생긴다, 이것이 아니고요.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면역의 균형이 깨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800년대에는 희귀질환이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또 청소년들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이 음식을 많이 드신 어른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가공식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짜 음식이다, 또 공장에서 만들어진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포함한 어떤 생명체도 죽은 음식을 먹고 가공식품을 먹고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야생동물은 자연에 있는 음식만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수명을 다 하거나 또는 천적에 의해서 죽는 일은 있어도 만성질환에 의해서, 만성대사질환에 의해서는 잘 죽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은 가공된 공장 유래 음식을 먹다 보니 내 몸에서 너무나 이상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면역의 균형이 깨지게 됨으로 인해서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편의점 문화가 지나치게 많이 발달을 한 것도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른 나이에 크론병을 앓았던 어린 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을 보면 편의점 식사를 하루에 한 끼 이상 또는 두 끼까지 매일 꾸준히 하는 식생활을 가지고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요즘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집에 빨리 가지도 못하고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기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편의점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근데 편의점은 안타깝게도 여러 첨가물들을 섞어서 만든 공장 유래의 음식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첨가물들, 30가지, 50가지, 100가지 여러 많은 첨가물들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서 면역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첨가물은 말 그대로 내 몸에 필요한 음식이 아니고 간이 그리고 신장이 반드시 해독해야만 하는 필요 없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잘 제거가 안 되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에서 일어나는 자가면역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이런 질병들은 첨가물로 인한 가공식품의 너무나 지나친 섭취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비교적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50대, 60대 정도의 크론병을 앓고 계셨던 분들을 살펴보면 한때 어떤 여건이었는지 매일 라면을 드셨던 경우, 매일 과자나 햄버거 같은 이런 식품들을 너무나 많이 드셨던 경우에 본인의 장이 문제가 생기고 또 크론병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은 절대적으로 섭취를 줄이시거나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먹은 날에는 반드시 나만의 해독요법을 통해서 해독하시고 반드시 독소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론병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먹으면 장에서 탈이 바로 일어나는 경우, 복통이나 설사 같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기 때문에 식사를 굉장히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가공식품 섭취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또 일반 한식도
지나치게 양념이 많이 돼 있는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순수한 형태로 음식을 드셔야 되는 게 좋은데, 어떤 과일 식사를 하실 때도 장 점막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신맛이 강한 이런 과일들은 조금 삼가주시고, 바나나나 뭐 감이나 이런 정도의 아보카도 같은 이런 좀 부드러운 유동식과 비슷한 그런 과일을, 단맛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의 밥을 하셔서 50번, 100번 꼭꼭 씹어서 삼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자극적인 고춧가루나 짜고 매운 그런 자극적인 양념은 장 점막을 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서 순수한 형태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견과류와 여러 잡곡들을 같이 좀 갈아가지고 죽을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은데, 항상 죽을 드실 때는 입에서 침과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입에 머무르게 한 뒤에 삼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 점막 상태가 원활하게 매끄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사이사이 끼는 음식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나 김이나 미역 이런 음식들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또 강한 과일도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도 좋고요. 사과나 양파에 들어있는 이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면역의 균형을 굉장히 잡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그리고 항산화 영양 성분들을 섭취하시면 면역을 좀 빠르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장 하면 소장과 대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과 대장이 하는 일은 각각 좀 다릅니다. 바로 소장이 영양소를 잘 소화시켜서 흡수를 하고, 대장에서는 흡수한 영양소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장의 길이를 입의 식도부터 연결하면 약 9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7m를 차지하는 것이 소장입니다. 대장은 1.5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것을 잘 흡수시키기 위해서, 또 나쁜 것들은 대장으로 빨리 보내기 위해서 이 소장의 길이가 가장 길고, 또 면적도 200제곱미터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소장의 또 구성을 보면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2지장이 제일 소화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2지장은 총 담관과 췌관이 연결돼 있어서 췌장에서 만들어낸 소화 효소들이 이 12지장 쪽으로 분비가 돼서 영양소의 총 소화와 그리고 흡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공장, 회장, 대장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소장에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영양소 흡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소장 안에는 그 흡수 능력을 또 더 넓히기 위해서 미세 육모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세 육모 안에 또 육모들이 있고, 그 육모들을 펼치면 200제곱미터나 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넓은 공간에 영양소만 순수하게 아주 깨끗한 것, 아주 퓨어한 것만 깨끗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보면 항상 순수하고 깨끗한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오염되어 있는 것, 상한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또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다양한 첨가물들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냥 숨쉬기만 해도 공기 중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들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마시면서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나가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바로 소장의 이 미세한 육모 안에 수많은 림프절이 있습니다. 페이어스 패치라는 림프절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들, 그리고 음식에 섞여 있는 나쁜 첨가물들, 또 소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독소들, 밀가루에 글루텐, 첨가물들 이런 것들, 화학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이 상당히 많이 견디고 방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랬을 때는 소장 점막에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 세포들이 틈이 생겨서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누수라는 것은 우리가 집도 뭐 하수구가 누수되고 지붕이 뭐 누수되고 벽이 뭔가 누수가 돼서 흐르지 않아야 되는 물이 흘러 들어오면 집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장도 마찬가지예요. 장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음식 성분들, 첨가물들, 여러 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장을 잘 지나가면서 소장의 면역 세포들을 통해서만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소장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됩니다. 복부 안에, 복강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장기들, 여러 장간막들이 있는 그런 곳에, 깨끗해야 되는 그런 곳에 여러 물질들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제 염증들이 많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다양한 염증 질환, 뭐 면역 질환,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장 누수 증후군은 반드시 소장 건강을 잘 챙겨서 해결해야만 하는 증상이 됩니다. 또 소장에는 약 대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보다 1000분의 1 정도로 적은 미생물이 소화 과정을 잠깐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장 안에 장내 건강의 균형이 깨졌을 때 소장 내 이상 세균 증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시보라고 하는데요. 소장 이상 세균 증식이 생기면 여기에서 이제 또 면역력이 깨지게 되고 나쁜 세균들, 유해균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인체에 또 여러 독소도 만들어내고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증상들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장 시보 질환 환자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장 누수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그냥 입에만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보다는 내 몸에 이것을 소화시키는 장, 특히 소장이 200제곱미터나 되는 이 넓은 평수로 다 흡수되겠구나. 또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할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도 꼭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